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경도가 정부가 공모하는 복합리조트 1차 평가에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오는 12월 최종 사업자 선정을 앞둔 가운데 경도에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면 2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성급 호텔 천실과 외국인 카지노는 물론 워터파크와 면세점 등이 들어서는 복합리조트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주 전국 9개 도시 34개 후보지 가운데 여수 경도를 포함한 9곳을 복합리조트 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오는 12월 최종 선정을 앞두고 1차 평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경쟁 상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영종도와 송도 6곳, 경남 진해 웅동지구, 그리고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입니다. 9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리조트는 2-3곳 정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토균형개발과 호남권에만 외국인 카지노가 없는 점을 부각하면 경도가 선정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수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에도 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남해안 관광 개발에 대한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은 여수 그 2-3개 안에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복합리조트 규모는 최소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5억 달러 정도의 외국인 투자와 함께 사행성 우려에 대한 조치로 외국인 카지노도 리조트 전체 면적의 5% 이내인 15,000여 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도에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면 만여 명의 고용 창출은 물론 생산 유발 효과만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도 복합리조트의 파급 효과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경도만 와 계시는 게 아니라 호남권뿐만이 아니라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특히 외국 관광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 복합리조트로 경도가 최종 선정될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 지역 신도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심 아파트 공동체 사업에 상반기 7개에 이어 하반기에도 9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음악 활동이나 행복마을 가꾸기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순천시는 한 곳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식수원 역할을 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는 500곳이 넘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이에 대해 대부분 간이 정수 처리에 의존하고 전문 인력의 관리도 받지 못하는 상태라며 소규모 급수시설을 지방 상수도로 편입하거나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전라남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20건의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정기 국회를 앞두고 열린 새누리당 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 이정현 최고위원과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라남도는 현안 사업 20건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건의 사업은 호남 고속철도 건설 2천억 원, 남해안 철도 건설 3천억 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250억 원, 광양 24일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120억 원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경유 노선을 놓고 부처 간 이견으로 늦어지고 있는 호남 고속철도는 이견이 없는 구간부터 착공되도록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견해 차이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잘못하면 금년도 예산도 불용 처리될 위험에 놓이길래 제가 최경환 부총리를 만나가지고 견해 차이가 없는 데는 우선 합시다. 그리고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은 계속 논의합시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지만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방비 분담비를 놓고 부처 간의 이견이 있지만 전라남도의 건의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부안에 안 담겨오더라도 저희들이 나중 국회 단계에서 전남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것까지 예. 있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해당 사업의 우선순위와 당위성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예산은 정말로 그 사업의 당위성 그리고 그 많은 사업들 중에 왜 이걸 우선순위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결위원들과 정부 부처를 절대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정성이 절대 필요하다는. 국방비 증액 등으로 내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 정책 협의를 통한 국비 확보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립여고 설립과 관련해 여수 지역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가 여수에 거주하는 초중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78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47.7%가 사립여고 설립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은 32.1%로 나타났습니다. 또 명문고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된다는 여수시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4.1%로 동의한다는 의견 34.1%보다 높았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는 이에 대해 사립여고 설립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목포항이지만 영암 쪽 해상에서는 합법인 갈치낚시가 목포 쪽 수역에서는 불법입니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달라지는 경우인데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캄한 밤바다에서 하얀 갈치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갈치를 쫓아 목포를 찾는 관광객만 30만 명에 달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낚시 여장인 평화광장 앞 해상이 대규모 인명사고 위험 수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낚시는 불법이 됐습니다. 낚시 규제를 풀 유일한 방법은 목포시가 갈치 영업 참여 희망선단을 구성해 필요한 기간만큼 행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낚시관리 육성법에 보면은 두 개의 큰 축으로서 해상안전 담당은 해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관리 담당은 자치단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포시가 그 부분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최근 영암군이 영암호 앞바다에서 오는 12월 10일까지 갈치 낚시 행사를 열겠다고 신청했고 해양수산청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같은 목포항에서 갈치 낚시가 영암 쪽에서는 합법, 목포에서는 불법이 되는 셈입니다. 목포시는 행정기관 스스로 위법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민간어촌계에 허가를 내주거나 조업구역을 설정해 목포시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수역을 갈치 낚시 조업구역으로 사용 허가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모든 부분은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포시의 두 가지 요구 모두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해양수산청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가을 목포 하당 평화광장 앞 갈치 낚시 합법화의 관건은 목포시가 갈치 낚시 관광객들의 안전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를 흔히 문화수도라고 하죠. 문화전당도 개관할 텐데 시민들은 그에 걸맞는 문화예술을 즐길 준비가 돼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역 중견화가 9명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광주 시립미술관. 평일인 점을 감안해도 관객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지역 사람들한테 광주를 소개를 할 때 이제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많이 소개를 하지만 이제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무슨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냐. 예향이라는 수식어와 달리 광주 시민들이 접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활동은 저조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학과 연극 등 6개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을 평가한 결과 서울을 100으로 봤을 때 광주는 7.8점에 불과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가 한번 열리면 1점을 주는 식으로 점수를 매긴 것인데 공연과 전시, 출판 등 광주의 문화예술 활동의 규모는 서울의 12분의 1에서 1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문화적으로 뒤지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부산, 대구, 경남보다도 모두 뒤처졌습니다. 더욱이 이 조사는 비엔날레가 열렸던 작년의 활동을 평가한 것이라 다른 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면은 가고 딱히 막 찾아다니진 않아요. 관객이 없다 보니 볼만한 전시나 공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창작 의욕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이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문화전당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전당이지만 1차적으로 우리 광주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로서 이 성공을 우리가 기원해야 된다는. 그나마 위안은 국내에서 가장 크고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초대형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과 이제껏 접하지 못했던 문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양시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관내 9개 읍면동에 마을 변호사 23명을 위촉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시민은 각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담당 마을 변호사를 확인한 뒤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성 관련 비위, 금품 수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준을 강화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자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리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해임하고 면허 취소 때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어린이들의 정서 발달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생태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광양시는 광양읍 덕내리 일원 4,500제곱미터 부지에 1억 2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연과 함께 어울리며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자연 공간 등 4가지 이색 공간으로 구성된 생태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오는 11월 생태 놀이터가 개장하면 지역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도심 녹지 공간 확보를 통한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심으로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서는